구조는요, 일반 시민들도 저가 보기에 불안해 보이면은 그 구조는 불안한 게 거의 90%가 맞아요. 불안하면은 그 구조는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최소한의 기준이다. 불렀어요. 배가 불렀는데 위에서 보니까 이 배가 불른 게 여기서 말한 27cm. 법상으로는 온병 높이의 몇 분의 몇 가지는 건물이 들어서면 안 돼요. 근데 다 건물이 들어섰고 기초를 여기다 이렇게 그냥 쌓아놓고 끝냈어요. 기가 막히죠. 답답하죠. 이 아래 사람들 미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인허가 허가가 나고 어떻게 준공 처리가 되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예, 보안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한테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주변 구조물들을 좀 봐야 할 것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할 거고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옹벽 구조물을 저희들이 선택을 했고요. 그 옹벽 구조물을 도대체 뭘 봐야 하는지, 그죠? 그리고 옹벽 구조물이 역할이 뭔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종류가 있을 것이고요. 특징도 있고. 오늘 첫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제 옹벽의 종류, 그 다음에 특징 정도 간략하게 역할, 가장 중요한 게 옹벽이 이제 왜 있는지 역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차차 2번, 3번 강의를 강의라기보다도 좀 같이 고민하는, 그 다음에 같이 고민할 때 어떤 거를 주로 진짜 뭘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이제 보안관이라고 하는 저희들 이제 보다 안전한 세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 좀 토목하고 건축하고, 그 다음에 건축도 뭐 건축 시공, 구조, 토목도 아마 그 분야가 많잖아요. 토질 및 기초, 저같이 구조, 그 다음에 토목도 시공, 그 다음에 도로 및 공항 기술사,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안전진단 전문가들하고 시공 그 유지관리 전문가들이 다 각층에 한 20명 정도가 모였고요. 오늘 소개드리는 저는 토목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토목구조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2007년에 토목구조 기술사를 취득을 했고요. 총 경력은 26년인데요. 한 16년은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좀 있었고요. 그 다음 나머지 10년 동안에는 시공, 그 다음에 해외 플랜트, 안전진단 회사에 일하고 있습니다. 옹벽이라고 하면요, 옹벽은 일단 역할부터 아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역할부터 아셔야 되는데, 저희들의 흙이 사면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이게 이제 흙일 건데, 흙이 이제 그 직각으로 이렇게 못 서 있잖아요. 흙이 이제 이렇게 미끄러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제 사면이라고 하잖아요. 사면의 기울기가 일반 이제 토공 다짐을 하면, 이걸 잘 다지면은 요 경사가 보통 1대 1.5를 보는데, 이거가 높이가 1이면은 수평으로 한 1.5m 정도 이렇게 비스듬히 흙이 미끄러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옹벽이라는 역할은 뭐냐면은, 여기 공간에 어쨌든 이렇게 네모난 구조, 이게 옹벽이라고 치면요, 밑에 푸팅도 막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옹벽들이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공간을 활용하죠. 공간 활용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도도 날 수 있고 뭐 집도 질 수 있고요. 그쵸? 뭐 그쵸, 건물도 질 수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공간 활용이 목적이다.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은 옹벽이라고 그러면은 일단 공간 활용을 목적으로 한 구조물이다. 그리고 옹벽이라고 하면 일단 콘크리트 옹벽의 종류가 중력식부터 캔틀레버, 부벽식 옹벽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가장 노멀한 게 캔틀레버 옹벽의 그 구조 거동이나 어떤 그 부재별 이름 정도 알면은 다 통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옹벽은 공간이 목적이고, 이 공간을 확보로 하고 있는 옹벽의 가장 지배적인 그 외력, 옹벽이 이게 넘어가지 않고 버텨줘야만 안에 있는 이 빌딩들이 안전하게 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은 옹벽은 주로 받는 힘이 이런 수평력이다. 그래서 이 돌아가려는 구조물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이렇게 안 돌아가게 버텨줘야 된다. 그래서 옹벽은 공간 활용의 목적인 게 주로 역할이고, 옹벽에는 이렇게 수평력이 작용해서 벽체가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게 계획과 설계를 하는 거가 핵심이다. 일단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쵸,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일단 충분해요. 충분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 치우고, 그래서 캔틀레버 옹벽이라는 거가 가장 일반적이더라. 그래서 이 가운데 가장 긴 메인으로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고 그 육안으로 활동, 그러니까 보이는 데가 벽체. 그 다음에 땅 속에 묻혀가지고 육안으로 잘 안 보이는 데가 기초. 그런데 여기는 앞굽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이제 전면이라고 그러고, 전면. 이 뒤를 배면. 그래서 기초는 앞굽이 있고 뒷굽이 있고, 그 다음에 활동 방지벽이라는 거가 뭐냐면은 이렇게 때리는 힘이 작용할 건데 얘가 버티려고 하는, 이렇게 반대로 버티게 할 수 있게끔 앞에 전단 키라는 거를 달려줘요. 이거가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옹벽은 크게, 콘크리트 옹벽은 크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요게가 가장 티피컬하고 많이 볼 수 있는 옹벽이다. 그 다음에 현재 더 많이 볼 수 있는 옹벽 있죠. 예, 보강토 옹벽입니다. 이 보강토 옹벽은 지금 아마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거가 아마 보강토 옹벽일 거예요. 그래서 가끔 신문에도 보면은 이 높이가 뭐 10m 이상, 15m 이상, 지금 어마무시하게 하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보강토도 여기 앞체에 있는 공간 활용이고, 뒤에서 때리는 수평력이 이 구조물에 작용하는 메인 힘일 건데, 앞서하고 구분하는 거가 보강토를 왜 많이 쓰냐면은 요 사이즈, 요게 요 푸팅 사이즈가요, 사실은 이 높이에 한 60%에서 70%를 차지를 해요. 그런데 보강토는 요게 되게 짧아. 그래서 이 공간 활용도 활용이지만 앞에 이 구조물을 시공할 때 땅을 파헤치는 어떤 범위가 되게 좁아요, 이 RC 옹벽에 비해서. 그래서 보강토 옹벽이 요게 짧다, 공간이 덜 필요하다. 그래서 공간 활용도 이용하는데 더 유리하다. 그런데 앞서 옹벽은
요게 1차가 됐잖아요. 일체. 이게 1차가 됐는데 일체를 한꺼번에 타설을 하든지 어쨌든 콘크리트 구조물이 거푸집을 대고 타설을 하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그냥 1차가 되는 거로 타설을 하는데 이 보왕토 옹벽이라는 놈들은 요 블럭 하나 낫덩어리를 해가지고 여기 일체는 안 돼요. 단지 여기 조금 이렇게 홈을 둬가지고 이렇게 아구가 맞게끔 하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그 그리드라고 하는 요 뒤에 그리드라고 하는 분들을 시켜가지고 밑에 토공 사이에 그리드를 심어가지고 이 토합하고의 어떤 그 그리드와 마찰력 때문에 이쪽으로 이 구조물을 이로 넘어가려는 힘을 요 마찰력으로 버텨요. 저항을 해요.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시 보강토 원벽은 기초가 작고 이 블럭 하나가 꽝 이어지는 게 아니고 대신에 수평력, 옹벽에 주로 작용할 수평력에 이 그리드라고 하는 마찰력으로 저항하는 구조다. 그러니까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옹벽 최근에 많이 하는데 앞서 내가 잠깐 설명한 것처럼 이 블럭이 있고요. 흙을 쌓고 그리드를 설치하고 그 위에 다시 흙을 쌓아요. 그리드 설치해요. 아마 그 일반 분들이 아마 이 그리드가 도대체 뭔데 이 흙하고 마찰력으로 이렇게 때리는 힘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어떻게 할까라고 의아해 하시지만 그게 공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해외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나라에서는 시공을 조금 부실하게 한다든가 설계 자체를 엔지니어가 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 어쨌든 시민들께서는 그래 주변에서 가장 볼 수 있는 보강토 옹벽이 이런 구조구나. 특히 이런 전면들은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 뒷면은 시공할 때 끝나면은 이 눈으로 확인이 안 돼. 그래서 보강토 옹벽의 핵심은 물론 배수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리드를 잘 시공을 해야 되고 이 그리드가 이렇게 묻힘 길이가 높이에 제가 정확히 지금 헷갈리는데 60%에서 70%를 높이에 70% 이상 이렇게 빼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시공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공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또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앞서 이게 전형적인 보강토 근데 이거가 이 그리드가 문제가 많으니 앞에 이 블록들을 좀 더 이렇게 크게 해서 별도의 이런 그리드가 없이 이 자체에 이런 큰 아래로 떨어뜨리는 중력으로 이렇게 옹벽의 수평으로 때리는 힘을 저항한다는 개념이에요. 이것도 공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옹벽의 중요한 그 형식하고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보강토 옹벽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드렸고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 그러면 옹벽의 역할은 공간 활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변에서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물이고 옹벽의 가장 지배적인 힘, 그러니까 옹벽에 걸리는 힘을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수평력에 걸리는 힘이 가장 이 옹벽이 앞에 이렇게 회전해서 넘어뜨려야 되는 힘들을 버티게 하는 이러한 기하학적인 형상, 계획을 엔지니어가 잘 세워야 되고 그렇게 계획을 해야죠. 그게 상식인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조금 상식에 안 맞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와서 누구 탓하기보다 당장에 저의 식구들, 우리 이웃들이 위험하니까 그 주변에 옹벽이 너무 많아요. 관리가 잘 안 되는 것도 당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한번 주변을 보면서 이런 것 보고 같이 이제 공무원들이나 관리하신 분들과 같이 보자는 취지니까 한번 옹벽에 대해서 먼저 설정을 했고 간략하게 옹벽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그 옹벽 구조물의 그 구조적인 이해하고 피해 사례,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뭘 봐야 되는지, 뭐 다 좋아, 응? 좋아 다 좋아. 그럼 당장 우리가 시민들의 오감에서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